안녕하십니까. CNB 열린 스토리 조경희입니다. 탁 트인 영등포의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탁 트인 소통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1년 동안 영등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 벌써 2018년 임기를 시작하고 네, 나서 네. 1년이 지났는데요.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훌쩍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탁 트인 영등포의 어떤 발전과 도약, 그리고 서남권 종갓댁 위상을 다시 세우는 아마 준비 기간이었고 틀을 세우는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38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무사히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종갓집 영등포 한번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구청장님께서 이 영중로나 영등포시장 북문 또 통학로 주변의 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좀 힘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중로 일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저는 영등포구의 이제 거리 환경,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거닐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영등포역 앞에 노점상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영등포 시장에 북문이 있습니다. 그쪽도 보행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통학로를 아이들 통학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마다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횡단보도 건널 때나 또는 어디 걸어 다닐 때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영등포역 앞에 영중로 보행 환경을 개선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한 50년 동안 70여 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주민분들이 항상 걸어 다닐 때 불편하고, 그리고 영등포 여기 앞이 어떤 영등포의 상징인데 상당히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그리고 미관적으로도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영등포 신문고를 개설했는데 수많은 주민들이 제안해 줬어요.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제안이 영등포역 앞에 노점상을 정비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꼭 작년에 약속을 했고 한 금년 초에 마무리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한 상생위원회,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8개월 동안 계속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나서 금년 3월 25일 날 오전 10시에부터 12시까지 2시간 만에 50년 동안의 해묵은 수건 사업을 말끔하게 정리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치의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고요. 지금 현재 보도를 새로 이제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아주 깔끔한 나무로 하고, 또 적치물이나 미관상 있는 거는 다시 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간판, 그리고 아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다음 달 말 정도면 아마 새로운 모습의 영중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 수건 사업이 대화로서 잘 해결이 됐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영중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영등포시장 북문 주변이나 통학로 등의 정비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 하고 계시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일까요? 영등포 시장 북문이 어디냐면 그 아크로 타워 건너편입니다. 거기 영등포 시장 북문에서 걸어오면 기계공구상가가 있는 데인데요. 거기가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보행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행로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다가 보행로를 이게 모두 점유를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셨는데요. 그 주민분들도 거기가 보도가 있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도로로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한 400m 구간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한 55개소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통학로였는데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가 한 70여 개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뭐 횡단보도나 또는 뭐 만점 펜스, 과속공 경보기 이런 것을 좀 최대한 아이들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를 할 때 부모들이 걱정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 경비 보조금도 작년보다도 한 2배 늘어난 한 9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뭐 특히 아이들 안전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 추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게 있다면 어떤 성과일까요?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영동포에서 사는 게 자긍심이라는 그런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보행 환경이나 나중에 얘기했지만 청소, 주차 이런 생활 속의 어떤 행정이 더욱 이제 좋아질 때 주민들이 더욱더 뭐 어떤 우리 영동포에서 사는데 오히려 영동포에서 살고 싶다는 타구에 또 주민들의 또 바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우리 1,400명의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38만 국민들의 복지와 또 행복 그리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 국민분들께서 영동포구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해줘야 우리 영동포 구청도 이렇게 힘있게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또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취임 이후에 줄곧 좀 소통에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좀 소통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우리 영동포구의 비전 중 이제 메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탁 트인 영동포. 탁 트인 영동포가 뭐냐면 아까 같이 보행 환경이나 이런 어떤 적치물이나 또 불편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탁 트인 영동포는 주민들 어떤 사람,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협치를 해야지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해결책이 있듯이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어제의 애로사항이 또 오늘의 또 불편사항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 직원들도 또 동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부터라도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또 해법을 찾고 하는데요. 저는 하여튼 그 주민들 의견을 주민들의 어떤 그 집단 지성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영동포 1번가를 개설했습니다. 영동포 1번가에 가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 불편한 거, 이걸 고쳐달라, 만들어달라 하는 거는 다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요. 또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영동포 신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 이상의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시면 답변을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문고의 1호 답변이 아까 영중로 영동포역 앞에 노점상 정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7번 제가 그거를 1,000명 이상이 돼가지고 직접 답변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단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모셨고 우리 구의 공무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우리 정책이 혹시 잘못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부족한 게 있지 않나 또 보완할 게 뭐가 있나 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이건 지역에 있는 단체 그리고 주민들 또 취약계층 분들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이제 진솔한 소통이 결국은 우리 생활 행정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 제안의 분석을 또 많이 하실 텐데 이 부분이 좀 사업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번 영등포 1번가에 그 1년 동안 제안이 된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가장 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뭐 대단한 SOC나 뭐 건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생활민원, 쓰레기, 청소, 주차, 교육, 특히 쓰레기, 주차 문제가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한다는 거였고요. 그 뉴욕에 그 줄리아니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괜찮은데 과거에 한 범죄율, 살인, 뭐 총격, 테러 등 한 사고율이 90%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청소, 그리고 낙서 지우기. 그걸 하고 나니까 범죄율이 아주 빠른 시간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깨진 유리창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고 범죄가 생기고 사람들이 결국은 방치를 한다는 거죠. 저는 하여튼 영등포 구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이런 주차 문제, 이런 쾌적한 환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보육, 주거 환경이 함께 좋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청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1시간씩 매주 청소를 지구가 해왔고요. 그리고 뭐 청소왕이라는 말도 별명도 들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좀 기존에 약간 둔탁한 색깔이고 방치가 됐는데 재활용 수거함이 있으면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를 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디자인 잘 된 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민분들이 가장 이제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청소 문제하고 주차 문제는 다른 게 청소는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주차 문제는 이게 공간이 필요하고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짜투리 공간, 특히 그 사유지인데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각 동에 그 확보를 해서 쉽게 말하면 사유지고 방치되어 있는데 재산세를 내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그 주인 그 토지주 그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뭐 신길 1동에 14면, 신길 4동 10면,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30면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유지나 국공유지 이런 짜투리 땅을 활용해가지고 주차 환경을 계속 확보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다 보면 가장 걱정이 뭐냐면 좁은 도로에 양방 통행을 합니다. 근데 일방 통행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일방 통행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그 남은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과 그리고 이제 보행 환경 해가지고 그 상당수 아마 수치는 제가 말인데 상당수 많은 곳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 공간과 보행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청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제 60%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계속 아까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이 두 가지 이 생활민원이나 민생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여튼 저는 이게 바로 생활행정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쾌적한 주거환경 만드는데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등포의 좀 자랑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영등포의 자랑거리 너무나 많겠지만 영등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랑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영등포는 뭐 알겠지만 한강 이남에서요. 강남의 시작입니다. 영등포를 시작해서 영등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7,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산업과 교통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끼고 있는 정치의 중심지고요. 또 언론의 또 중심지고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종갓대기라고 했고요. 영등포는 그 영동대교의 동쪽이라 해서 영동대교까지가 그 강남의 영동대교까지 영등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강의 이남의 전부가 영등포였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영등포는 이제 분구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서남권 종갓대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이 강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고요. 국철을 포함해서 지하철을 포함해서 한 5개 노선이 다니고 있고, 영등포에 있으면 강남, 또 경기도, 또 광화문 쪽 어떤 시내, 그리고 이걸 어디 할 거, 무엇보다도 한강을 끼고 있어서 멋진 풍광을 더 자랑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가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국제금융지구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금융특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국제금융에 좀 종사하신 분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영등포가 자랑할 게 스마트 메디컬 특구입니다. 의료 관광 특구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7개의 종합병원과 3개의 특화병원이 있습니다. 10개의 병원이 특구되어 있는데, 외국인 그 의료 관광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뭐 지역 경제의 어떤 발전과 또 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 수치로 치자면 그 몽골 의료 관광에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영등포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아마 향후에 아마 더욱 많은 그 의료 관광으로 해가지고 아마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향후의 영등포의 모습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그리는 영등포 미래의 청사진이 좀 어떨까요? 저는 아까 이제 영등포역 앞에 영중로를 얘기했는데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가 과거에 형성이 돼서 그 산업이 발전이 되고 교통의 중심이 되고 지역 경제 그리고 이제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물레동과 경인로 일대를 이제 4차 산업과 또 문화가 복합되는 그 퓨처밸리를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했었고요.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 그 지금 최대 한 500억 규모의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면 아마 영등포가 좀 더 도시 재생 차원에서 크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상징적인 사례가 그 밀가루 공장이었던 타임스퀘어 옆에 있는 밀가루 공장이었던 대선제분 도시 재생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1930년도에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아마 이제 지방으로 이제 어떤 공장들이 옮겨가면서 거기가 한 19년 동안 이게 보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전시와 공연, 카페, 또 어떤 F&B, 상점 등을 만드는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오픈이 되면 아마 영등포구에 상당히 어떤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그 GS 타임스퀘어 뒤편에 GS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지에 청년 희망 복합타운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주거를 하고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업 어떤 시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물레 창자촌이 있고요. 그것만 또 제가 많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물레동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평수인데요. 거기에는 한 1000석 이상 규모의 그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과 또 경제, 무엇보다도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마 문화 복합 영등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등포의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묻고 싶은데 영등포구의 교육 분야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중점을 뒀던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정책 보좌관을 전 교육장이셨고 또 서울교육청의 교육국장 하셨던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에 어떤 좀 관심과 또 열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작년에는 12개 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총 10개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학교 공감 프로젝트, 학부모들과 그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그 현안을 듣고 또 불편한 거, 아이들 통학로, 또 학교 시설, 책걸상, 또 뭐 교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직접 제가 또 해결 방안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에는 이제 방송통신대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몇 달 전에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과 직접 만나 MOU를 채택을 해서 거기를 미래지향형 평생 학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공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아마 주민들이 활용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면 도서관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딱딱한 도서관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들과 그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책을 보고 그리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고요. 또 이제 영등포 역에 3층에 롯데백화점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100평 규모의 아마 도서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마 그 역사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 경우는 아마 그 드문 경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또 쇼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기차를 타기에 또 시간이 나오신 분 와서 책도 보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신길동에는 특성화 도서관 그리고 옛날 MBC 부지에도 또 1층에 1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또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이제 추경으로 마을 도서관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빈 공간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의 일부 안 쓰는 공간 또 세탁소가 문을 닫은 곳 이런 데를 저희가 임차하거나 매입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구석구석에 각 동네 하나씩 정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와서 편하게 책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교육 분야에서도 역시나 다양한 계획들 갖고 계신데요. 잘 좀 추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영등포도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많은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당산 일동에 유흥주점들이 있었습니다. 40여 개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유흥주점 카페인데 이게 속칭 나쁜 카페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불법 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또 당산 일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뭐 저녁에는 못 간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낙후되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영등포구가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한 7개소가 이제 문을 닫고 건물주들이 이제 그걸 영업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공간을 최근에 3개소를 이제 주민 체험장, 빵을 만들고 뜨개질도 하고 잼도 만들고 이런 주민 체험장, 주민 사랑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오픈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나머지 한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서관을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옛날 과거의 불법 영업 시설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공간을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도시 재생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기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토건 중심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아주 스토리와 역사 그리고 주민들의 혼과 땀이 묻어 있는 그런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거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런 도시 재생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주민을 위한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도시 재생에 대한 청사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시청자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성과와 그 어떤 비전에 대해서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요. 나머지 3년 기간 동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심없이 초지일관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이렇게 노력해준 우리 직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구청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영등포 위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고 내년에 2주년 때는 더 큰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MU 열린 스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